자, 7월 더프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총평부터 좀 해보면 화작은 문안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화작. 어제 내가 총평 작성해서 교무팀에 전달했는데 다 받았습니까? 아직 인쇄 안 됐나? 그 화작 같은 경우에는 45번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았을까? 45번. 그리고 언어 매체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기보다는 그 37, 38, 39 세 문제가 문제 풀 때 조건을 좀 많이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단축하고 싶었다면 문제풀이량이 상당히 좀 많이 뒷받침됐어야 되는 그런 시험이다. 알겠죠? 그래서 언어 매체는 어렵다기보다는 좀 귀찮았다. 됐죠?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에는 나는 개인적으로 철학 지문이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왜냐면 기출에 나왔던 거의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기출에 나왔던 패턴 그대로. 근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체감 난도가 상당히 높을 수는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문 하나는 거의 공짜로 줬죠. 경제 지문. 그렇죠? 제이커브 현상도 평가원 이미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트리핀 딜레마.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환율과 경상수식 간의 관계를 정리 안 했을 리가 없죠. 그렇죠? 지금 킬러문단 배제를 외치신 분이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경제 지문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생겼죠. 근데 올해 수특에 채권하고 환율 다 실린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수특에 통화정책 얘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기출에 나왔던 만큼의 경제 소재는 다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경제학을 공부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기출에 나왔던 만큼은 배경 지식을 좀 알아둬야 독해에 편하다. 알겠죠? 나도 국어 선생인데 국어적으로 뚫어내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근데 그럴 거면 EBS 독서는 왜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해 봅시다. 알겠죠? 자,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본질은 결국 내면의 파악인데 기출의 클리셰가 역시 또 똑같이 반복되었다. 구문만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문만 틀렸다면 그냥 기출문제 공부 안 한 겁니다. 구문봉. 다음에 더군다나 구운봉은 올해 EBS 연계 작품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 틀리면 안 돼. 절대. 다만 최만식 작가의 패배자의 무덤? 이게 독해가 조금 까다롭지 않았을까. 문제는 쉬운데 여러분이 독해하다가 조금 튕겼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유와 상징이 좀 강했죠. 그래서 결론 내려보자면 지문 하나하나를 뜯어서 보면 딱히 어려운 건 없었지만 같이 보면 힘들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극상의 난도는 없는데 왜 이렇게 좀 시간이 빡빡하지? 이런 느낌을 가질 만한 그런 시험지가 아니었나. 근데 더프가 요새 좀 계속 그렇게 나오죠. 4월달도 그렇게 나왔었고. 그래서 한 가지 좀 부탁하고 싶은 건 지금부터 데일리 주간지 형식으로 공부하는 건 썩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데일리 주간지 형태로. 그러니까 데이 1, 데이 2 이렇게 끊어서 푸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전반기 때는 괜찮아. 전반기 때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현장에서 한 지문 풀고 끊었다가 또 한 지문 풀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데일리 주간지 형식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내 집중력의 유지 시간이 한 지문 단위로 뚝뚝 끊겨.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버퍼링이 계속 쌓이는 거죠. 알게 모르게. 그래서 지금부터는 적어도 하프 모의고사 분량 정도는 쭉 이어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험지를 계속 풀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과제를 할 때도 독서 2지문, 문학 2지문 이 정도는 연달아서 쭉 해줘야 돼요. 그 생각의 용량 자체를 좀 넓혀줄 필요가 있는 거죠. 납득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과목 콘텐츠 쓰는 사람 좀 많을 텐데 간쓰기겠죠. 데이 1, 데이 2 이렇게 끊어서 하지 말고 걔도 한 이틀치는 몰아서 해줘야 돼. 알겠죠? 이틀치 정도는 좀 몰아서 해줘야 돼. 시험장 가서 데이 1 분량 끝냈으니까 잠깐 쉬자 이런 거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지문 낱낱이 뜯어놓고 보면 썩 그렇게 까다로운 건 없었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힘들더라. 이런 느낌을 주게 된 이유가 아닐까. 알겠죠? 현장에서는 앞뒤 지문의 영향을 다 같이 받기 때문에. 자, 그러면 화작부터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45번 하나만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를 풀지는 않을 겁니다. 45번. 엄매 친구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틀렸던 거죠? 45번에 선제 3번. 그죠? 향토 기업이나 지역 농가에 제공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죠? 지역 화폐를 쓸 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게 맞죠? 그쵸? 과연 이게 치사한 걸까? 과연 이게 치사한 걸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학생이 초급 A시 당초에 논지 전개 방식이 어떻게 정해져 있죠? 15조. 화작 15조. 43에서 45번 지분. 여러분, 학생이 생각해 보면 지역신문에 우리 땡땡시 지역화폐 이용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글을 투고하기로 했지. 글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우리 시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한 배경과 사용 현황, 소개하며 글을 시작하자. 이어서 지역화폐 이용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하자. 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짝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화작이지만 독서처럼 디테일하게 다 챙기라는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문제점이 뭔지, 따라서 짝으로서의 해결 방안은 뭔지,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체크해 줘야죠. 그렇죠? 그러면 16쪽 넘어가면, 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주민들의 지역화폐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도는 밑줄이 그어졌어야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화폐 사용은 누가 해줘야 돼? 이 사람들이 아니라 주민들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정도는 체크해달라가 45번 선제 3번의 의도입니다. 알겠죠? 그 독서처럼 너무 세게 읽을 필요는 없지만 글의 전개 방식 알려줬으면 문제점 밑줄 쭉, 그 다음에 해결 방안 밑줄 쭉, 이 정도는 해달라는 게 그 문제의 의도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부탁하고 싶은 게 여러분, 보통 틀리면 이런 생각 하지 않고 와, 사설틱하네, 걔 짜친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감이나 바탕이나 덮프 정도 되는 시험지라면 그런 거 없어. 의도가 다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못 보니까 사설틱하다로 치부하는 거죠. 그런 건 없다고. 그래서 45번에 3번 인정할 수 있습니까? 됐죠? 분명히 학생의 초고에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 얘기할 거야 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이 확인해 줘야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언어 매체에서 37번 37번 일단 37번 같은 경우에는 발문에 합성어 내보시고, 발문에 합성어, 다음에 학습자료 가보면 명사와 명사가 결합했다, 관형사와 명사가 결합했다, 용언의 관형사형과 명사가 결합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각 어근의 품사부터 순간적으로 판단 다 해줘야 돼. 각 어근의 품사부터. 그리고 종속 합성어, 대등 합성어 이렇게 나누고 있으니까 합성의 종류까지 판단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보기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지만 딜레이가 좀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에서 시간을 좀 단축하고 싶으면 문제풀이 진짜 많이 해줘야 돼. 여러분 묻겠습니다. 언어 매체 배점 몇 점이죠? 24점이죠? 친구 탐구 뭐 선택했죠? 아니 탐구. 그러면 생일유사 절반만큼 공부하고 있습니까? 얘는 별점이 24점이면 그 절반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하죠? 그래 놓고 어떻게 선택 과목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이 말이 안 된다고, 이게. 여러분, 선택 과목 진짜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선택 과목 되게 무시하는데 나중에 잘 봐봐. 선배들 중에 플러스 1 하는 사람들 있죠? 선택망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 선택. 그렇죠? 그리고 오늘 독서에서 어려운 문제는 어차피 다 틀려. 알설은 할 겁니다. 풀질만한 얘기가 아닌데 여러분이 진짜 성적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과연 독서 문항의 고난도 문항 때문인 건지, 선택을 다 득점하지 못해서인 건지 잘 따져봐야 돼요. 독서 문항, 고난도 문항 막 공부하면서 선택을 자꾸 흘려. 점수가 올라갈 수가 없죠. 알겠죠? 그래서 37번은 맞춰도 빨리 맞췄어야 돼요. 득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법 문제 한 1000문제 정도는 풀어줘야 됩니다. 그 정도는 해줘야 돼. 일단 시중에서 제일 유명한 문법 엔진 있죠. 다전 800제. 그 정도는 기본으로 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는 고 1, 2 기출도 있기 때문에 약간 센 A등급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고3 기출 위주로 빨리 다 풀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EBS 수특수환의 문법은 다 풀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EBS에서 이 고유하게 주장하는 내용들이 평가원에 반영될 때가 많기 때문에 예문도 많이 연계되고, 그리고 바탕, 2강, 상상, 문법 NG 하나 정도 추가로 풀어줘야 되죠. 그 정도는 돼야 돼. 개념감이 띡 하나 듣고 이 판단이 빨라진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러면 탐구 1년 내내 개념 강의 하나만 듣고 치웁니까? 절반만큼은 공부해주라니까? 알겠죠? 과탐 절반까지도 아니야. 사탐 약 얼마 없는 건 나도 알고 있어. 사탐 절반만큼은 여러분이 신경 좀 써줘야 돼. 게다가 여러분, 지금이 제일 한가할 때거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계속 바빠질 겁니다. 계속 바빠질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뭐냐? 계속 선택 과목은 공부가 후순위로 밀립니다. 계속.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가 이관 모의고사 해설할 때마다 현장에서 9월달 이후에 원서 접수 끝나고 나서 문법 계속 한 두세 문제 틀려. 그때서야 선생님 어떡하죠? 어떡하기 늦었지. 지금이라도 문법 문제 꾸준하게 잘 풀이해 주길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수학 문제 쉬운 4점까지 빨리 풀어야 되죠? 1등급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계산이 빨라지지? 문제 많이 풀어야죠. 근데 문법은 그 정도 공부량이 뒷받침 안 되는데 어떻게 판단이 빨라질 수 있냐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1등급들이 최상위권들이 선택을 빨리 풀죠. 그럼 그 사람들이 급하게 풀어서가 아니야. 독해를 많이 하니까 속도가 빨라진 거죠. 근데 이게 인과관계로 혼동가 한다고. 그러니까 독서론과 선택에서 시간 줄여야지? 그럼 흘리는 거죠. 다음에 38번. 6월달 모의평가 37번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예문 볼 때마다 조건 1개, 2개 좀 복수로 계속 따져줘야 됩니다. 역시 천천히 보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시간의 압박 속에서 빠르게 보려고 하면 충분한 문제풀이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실수했을 수 있다. 또는 버퍼링이 잠깐 걸려서 필요 이상의 시간을 썼을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언어 매체에서 시간 줄이고 싶으면 수학 NG 풀면서 계산 빠르게 만들겠다. 그 정도 생각은 해줘야 된다고. 이해됐죠? 선택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매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매체.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덕후에서 이번에 덕후에서 구현된 건 아닌데 육모 봐봐. 여러분, 이게 24년 수능 45번 문제입니다. 검색에 대한 도움말은 검색 자료의 변화에 대한 미희와 동주의 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그래서 동주, 검색 메뉴 도움말이 없으니 추가해줘. 그래서 검색에 대한 메뉴 도움말이 추가된 게 맞죠? 동주가 얘기한 것도 맞죠? 그런데 검색 자료의 변화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현재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문장 통으로 보면 흘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달 모의평가 43번. 활동명은 활동 기간을 고려한 준모와 소민의 대화를 반영하여 독서하고 토론하고가 독서하고 대화하고로 수정되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모둠별로 활동 결과를 공유할 때도 다른 모둠 내용에 더 흥미가 생길 것 같아. 미안합니다. 잘못 잘랐네. 앞부분에 이게 활동 기간을 고려한 게 아니라 활동 목적에 대한 언급이 나왔거든. 그럼 얘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번 6모의 43번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됐었다고. 이미 이렇게. 그래서 이번 7월 덕후에서 구현되진 않았지만 매체에서 시간 잡아먹고 싶으면 이런 식의 선제 출제가 또 일어날 수 있다. 좀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정도. 자, 그러면 4에서 9번 갑시다. 사에서 9번. 자, 인문 철학 지문인데 오늘 들어오면서 자료 하나 받았죠? 자료. 잠깐만 참고합시다. 아니야, 이거. 문항별 정답률만 좀 보겠습니다. 그쵸. 7번하고 8번이 좀 오답률이 높네. 7번하고 8번. 자, 오늘 받은 성찰지 있죠. 오늘 받은 성찰지. 드롭에서 자료 하나 받았을 텐데, 거기 8쪽 펴두면 되겠습니다. 8쪽. 8쪽.
여러분 묻겠습니다. 독해의 개념 정의가 뭐죠? 뭘 독해라고 얘기하죠? 개념 정의를 알아야 이대로 행동해서 여러분이 글을 읽어낼 수 있죠. 흔히들 강사들이 유기적으로 읽어라, 붙여 읽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짝 맞춰 읽어라. 근데 그게 곧바로 될까? 뭐가 필요한 거죠? 독해라는 건 사전적인 정의가 글을 읽어서 뜻을 이해함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읽고 문장 생각 정리부터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요즘에는 국어 강의가 다 테크니컬하게 좀 바뀌다 보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육모 이후에 대체에서 이 학생 상담하는데 이번에 육모에 관한 복합 질문 있죠. 법지문. 내가 보기에 엉뚱한 데다 밑줄을 쳐놨어. 근데 밑줄을 막 열심히 쳐놓은 거야. 그래서 물어봤죠. 이거 왜 밑줄 쳤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왠지 문제로 나올 것 같았어요. 왠지 구별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왠지 근거가 뭐냐고. 그냥 막 구별해야 된대. 막 짝 맞춰야 된대. 그렇죠. 앞에 이 내용이 다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먼저 똑바로 읽고 문장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게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결하고 짝 짓고 구별 짓고 하는 거죠. 됐죠? 자, 8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연계 기출 적는 칸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2017 수능 화인의 총체주의 질문입니다. 현장 수강생들을 좀 지겨울 텐데 내가 굉장히 살아가는 기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문 철학 지문을 뚫어내는 가장 기본 태도를 잘 알려주고 있죠. 자, 여러분 시간 줄 테니까 화면에 나와 있는 1문단 있죠?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40초 주겠습니다. 시작. 자, 다 읽어봤죠?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의 주어 뭐죠? 첫 번째 문장의 주어.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서술어 뭐죠? 구분한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장 읽었으니까 생각 정리해 봐야죠. 도대체 첫 번째, 포퍼와 논리실증주의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걸까? 생각 정리하고 넘어가줘야죠. 내가 이런 얘기 하고 있네가 아니고. 첫 번째는 지식의 구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맞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그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서술어가 역시 또 주장한다죠? 그 두 번째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두 번째 주장이네? 한번 읽어준 다음에 어떤 내용을 주장했는지 또 생각 정리하고 넘어가줘야지. 무슨 내용을 주장했죠? 과학적 지식의 누적을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식의 누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 물론 전체 지식이 아니라 일부 지식이긴 합니다. 다음에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역시 세 번째 주장의 내용인 거죠. 근데 문장의 뜻을 살펴보면 언제 지식이 추가될 수 있는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는 지식의 누적 조건을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하는 거지. 문장 읽고 이렇게 생각 정리해 줘야죠. 그러면 지금부터 짝 맞춰 읽을 수 있는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콰이는 야, 다 경험적이야. 구분하지 마. 누적 말고 수정도 가능해. 내가 생각하기에 조건은 예측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실용적 필요성이야. 이렇게 짝 맞춰서 읽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이 이걸 먼저 하려고 그런다고. 그 전에 이 문장 읽고 얘부터 잘 쌓아줘야죠. 납득돼? 그러니까 테크니컬하게 접근하기 전에 독해부터 제대로 돼야 돼. 독해부터. 자, 그러면
8쪽에 인문 칸 있죠. 8쪽에 인문. 첫 번째, 주어 수어 단위로 정보를 파악하고 비교 틀 만들기 보입니까? 근거 기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읽어달라는 얘기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4에서 9번 있죠? 4에서 9번, 이 문단 가겠습니다. 이 문단. 자, 이 문단의 첫 번째 문장 쭉 밑줄. 로크가 외부 물질 세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이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로크는 뭘 얘기하고 있죠? 외부 물질 세계 존재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세 줄 밑으로 내려오면 이를 바탕으로 로크는 사물의 성질을 제1성질과 제2성질로 구분했다. 그럼 두 번째, 로크는 뭘 얘기했죠? 사물의 성질 구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된다? 자, 다음에 3문단 가보면 또한 로크는 관념을 설명하면서 하나의 감각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단일한 관념인 단순 관념과 복합 관념을 구분하였다. 세 번째 무슨 얘기했죠? 관념의 구분. 된다? 그러면 지문 나에서 버클리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짝 맞춰서 비판해 주겠죠. 됨? 그러면 얘랑 똑같은 거 아니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전혀 새롭지 않다고. 항상 나왔던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대표 기출을 얘로 자꾸 들고 와서 그렇지 이거 말고도 예시 되게 많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바자관에 지금 배부되는 총평 읽어보면 내가 얘와 관련해서 기출 예시 한 3개 정도 드러났습니다.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가와 나의 연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질문 다시 읽어보는데 시간 6분 주겠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2분) 전 (1분) 전 자, 그만 같이 가겠습니다. 자, 1문단부터 갑시다.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의 본질에 대해 학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해 왔다. 다시, 학자들은 뭐에 대해서 설명해 왔다고? 문제를 읽었으면 생각 정리.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의 본질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부터 이미 하나의 구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세계는 실제하는 세계와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가 구별될 수도 있겠죠. 됐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할 때 어째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이러면 안 돼. 알겠죠? 누군가는 이런 생각 다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매년 수강생들 성적 추이 쭉 살펴보면 매 지점마다 이간 모의고사 시즌에 나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 잘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다 튀어나옵니다. 걔네들이 처음부터 최상위권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기출분석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문장 또박또박 읽고 의미를 정리해주고 아,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었구나까지 가야 돼. 알겠죠? 그래서 내 기준으로는 절대 성립이 안 되는 말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질문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 이해 못한 거죠. 내가 말하는 이해는 이 정도까지 이해를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돼야 시간 부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독서론하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 있죠? 왜 빨리 풀어야 되죠? 독서하고 문학을 넉넉히 시간 잡고 풀고 싶으니까. 그럼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추가로 확보해서 그럼 다 맞출 자신 있습니까? 그건 또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나 독서론을 빨리 푸는 게 이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아, 물론 나중에 가면 나도 그런 얘기 해. 10월달 되면 뭐든지 다 써보고 봐야죠. 그때는 그런 얘기 하지만, 그러니까 독서나 문학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거기서 해결해줘야지 다른 데서 뭔가를 끌어와서 해결하겠다. 이게 임시방편이야. 알겠죠? 이런 생각의 정리가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시간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컨텐츠를 소비할 때도 지문 해설이 꼭 있어야 돼. 지문 해설이. 문제 해설만 있는 건 최악입니다. 문제 해설만. 원래는 이거 해설할 때도 내가 원래 지문에서 붙인 거 다 나눠줬는데 이번에는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료를 따로 못 나눠줬는데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로크에 따르면 인간은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끊어주고. 그럼 여기서 인식할 수 있죠. 첫 번째, 로크에 따르면 실제 외부 세계가 따로 존재하더라. 됐습니까? 다음에 이를 지각하여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내면에 인식하더라. 됐죠? 자, 그러면 세계의 본질을 인식하기까지는 크게 두 가지 과정이 있는 거죠. 그 문장에 따르면. 의미 잘 생각해봐. 일단 뭘 해줘야 돼?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 세계를 경험해줘야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면의 그 인식을 떠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는 안 했지만 이거 세 가지 있죠. 이거 두 가지가 얘에 대한 얘기야. 그리고 얘가 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상당히 깔끔하게 잘 쓰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보이면 쫙 내려갈 수 있는 거거든. 안 보이면 힘들죠. 안 보이면.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이때 지각되는 것은 실제 세계가 아니라 감각을 통해 표상된 관념일 뿐이다. 이처럼 인간이 외부 세계의 사물을 직접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상하는 관념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식한다는 입장을 표상적 실제론이라고 한다. 로크가 외부 물질의 세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외부 물질 세계가 존재하긴 해. 그는 외부 세계가 기계적으로 운동하는 미립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물의 성질은 미립자의 구조, 배열, 운동에 의해 결정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로크는 사물의 성질을 제1성질과 제2성질로 구분했다. 그럼 이제 이 얘기로 넘어가는 거죠. 제1성질은 객관적, 제2성질은 주관적 맞습니까? 됐죠? 자, 예를 들어 바나나의 형태나 크기. 출제자들은 바나나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22년 6월달 모의평가에서도 바나나 나오죠? 아무튼 바나나의 형태나 크기, 움직임은 제1성질이지만 끊어주고. 여러분, 바나나의 형태나 크기, 움직임이 왜 제1성질일까? 사실 이거 어느 정도 붙여읽기 가능한데. 외부 세계 운동과 관련된 속성들이거든. 그죠? 자, 다음에 바나나의 맛과 냄새, 색 등은 인간의 감각기관의 반응에 따라 다르게 지각될 수 있는 제2성질이라는 것이다. 얘는 운동하고 좀 관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제2성질로 치부가 되겠지. 사실 이렇게도 이해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다음에 제1성질 중 형태와 크기는 미립자의 구조 및 배열에서, 움직임은 미립자의 운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들은 사물에 실제하는 성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똑바로 읽은 사람이라면 제1성질은 다 뭐랑 직접 관계가 있다? 미립자랑 직접 다 관계가 있다. 됐죠? 이렇게 붙여 읽을 수 있다고. 자, 다음에 그러나 우리는 제2성질 역시 사물에 실제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로크에 따르면 이는 미립자의 운동이 우리의 감각기관에 영향을 미쳐 나타나는 착각일 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미립자 그 자체와 관련된 얘기든 얘는 미립자가 감각기관에 영향을 줘서 나타나게 되는 성질들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관적인 성질일 수밖에 없겠지. 됐죠? 자, 그 다음 단락. 또한 로크는 관념을 설명하면서 하나의 감각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단일한 관념인 단순관념과 여러 단순관념이 연결되어 형성된 복합관념을 구분하였다. 그래서 관념의 형성이란 건 처음에 외부 사물에 대한 감각 경험, 그 다음에 단순관념, 얘가 모여서 복합관념 맞죠? 자, 우리는 손에 잡힌 바나나가 정지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바나나를 씹으면서 맛을 느낄 수도 있다. 바나나의 정지 상태와 맛 등의 여러 관념을 종합하면 특정 바나나에 대한 복합관념이 형성된다. 이러한 바나나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이를 통해 바나나에 대한 추상관념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복합관념이 나중에 어디까지 나갈 수 있다고? 추상관념까지 나갈 수 있다고. 됐죠? 따라서 로크는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했고 이 세 가지는 다시 크게 얘와 얘로 묶을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질문 나로 가겠습니다. 자, 버클리는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것만이 실체이므로 지각하지 못하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밑줄. 지각하지 못하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무슨 얘기야 이거? 그러니까 고1 지문이라면
얘와 관련해서 버클리는 다 알려줄 겁니다. 근데 고3 지문부터는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너네가 알아서 붙여 읽어봐를 요구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잘 구별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해. 가지문에서. 자, 그러면 지각하는 거 말고 나머지 물질 세계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짝 맞춰서 읽을 수 있겠지. 됐죠? 자, 다음에 버클리는 이 문단 표상적 실제론을 비판하면서 외부 사물과 관념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로크의 설명도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반박했다. 로크의 주장대로 외부 사물의 실제성을 인정하려면, 그쵸? 여기서도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외부 사물의 실제성 인정 안 한다니까. 인정하려면 관념은 사물에 존재하는 미립자의 기계적인 속성에 의해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미립자의 존재를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관념의 원인이 미립자의 작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영향을 주게 되는 얘를 인정할 수가 없다고. 됐죠? 로크는 미립자의 존재를 가정할 뿐이며 그러한 가정적 존재로는 외부 사물의 실제성을 온전히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죠? 실제한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가정으로 증명하고 있죠. 이 말이 안 된다고. 이 문단, 3문단. 이와 관련하여 여기 몇 줄? 이와 관련하여 버클리는 제1성질과 제2성질의 구분 역시 무의미하다고 보았다. 이번에는 무슨 얘기하고 있죠? 얘에 대해서 무의미하다. 짝 맞춰서 비판해주고 있죠. 됐습니까? 연결은 이렇게 하는 거죠. 형태는 있지만 끊어주고. 자, 여러분 형태는 미립자의 구조와 관련된 거죠? 로크의 그냥 끌어와서 이해해 봅시다. 밑에 적어봐. 제1성질. 제1성질. 다음에 마신의 색이 없는 이라는 건 뭐? 제2성질. 그런 사물을 상상할 수 없듯이 제2성질이 없는 상태에서 제1성질을 지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얘네 둘은 세트로 붙어 다닐 수밖에 없는 놈들인데 굳이 구별하는 게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렇죠? 어차피 세트로 따라다니는데. 제1성질이 제2성질과 독립적으로 지각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존재도 별도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로크가 제1성질이라고 주장했던 사물의 형태나 움직임 역시 우리가 지각할 때만 존재하는 주관적 속성일 뿐이다. 자, 그러면 다시 구분이 무의미한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사물의 성질은 다 뭐라고 보고 있는 거죠? 싹 다 주관적. 됐습니까? 주관적. 자, 그 다음 달랑. 버클리는 감각 경험을 통해 형성된 관념은 인정했지만 끊어주고. 자, 이번에는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얘까지는 인정했다고. 됐죠? 근데 뭐 어디서부터 인정하지 않았다고? 여기서부터.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해. 여기서 로크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이걸 형성하는데 뭘 가정했던 거죠? 미립자의 기계적 운동 맞습니까? 근데 버클리는 외부 물질 세계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얘는 또 인정했대. 그럼 무슨 생각을 여기서 떠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은 이 정도까지 다 짝 맞추는 게 가능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긴 합니다. 외부 물질 세계가 따로 없다면 이 애 입장에서 여기 감각 경험에 주는 영향을 주는 외부 존재는 뭐지? 를 생각해 봐야죠. 됐죠? 그 존재를 버클리는 누구라고 보고 있는 거죠? 신. 그래서 비판받는다고. 이해됐나?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나옵니다. 나온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 납득할 수 있겠죠? 이름 없다고.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도 이해했는데 라고 말하려면 이 지문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를 해줘야 이해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까지를 해줘야. 그렇죠? 그래서 지문을 차분하게 읽고 독해력을 키운다라는 건 이렇게 생각의 체급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생각의 체급. 됐죠? 그래서 콘텐츠는 현강이든 아니면 기출분석 콘텐츠는 무조건 지문 해설이 있어야 돼. 지문 해설이 제일 풍부한 건 필엠 기출문제집입니다. 그리고 이과목의 기출도 괜찮아. 비추하는 건 마더텀, 메선비, 마르고다트로 등등. 다 문제 해설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해설을 읽으면 문제 정답의 근거에 내 생각을 끼워 맞추게 되거든. 애시당초에 이렇게 읽어야 된다가 아니고. 이해됐습니까?
자,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7번, 8번 두 개 보면 되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7번은 얘가 이제 기억이고, 다음에 니은, 전지전능하신 신의 존재, 이게 니은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 7번 가겠습니다. 선제 1번. 근데 이건 약간 좀 짜치는 표현 같아. 선지를 약간 좀 다듬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인간의 지각 대상이 실제 세계가 아니라 관념일 뿐이라는 입장이다야 관련된 것이다요? 그런 입장이라는 얘기야 관련된 내용이라는 얘기야? 관련되었다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루크는 그 입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 관련지어서 아니다라고 대답하겠죠. 그쵸? 그리고 버클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어? 그 입장과 관련하여 맞다라고 주장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선지가 조금 표현이 그렇죠. 이런 거는 좀 그렇긴 한 것 같아. 아무튼 간에 근데 사실 2번, 3번, 4번, 5번 다 지울 수 있습니다. 선지 2번 갑시다. 기억은 니은과 달리 사물의 움직임 밑줄. 사물의 움직임. 여러분, 왜 하필 많은 속성 중에서 움직임을 줬을까? 이거 제대로 읽었는지 묻고 있는 거거든. 근데 얘는 사물의 몇 성질이었죠? 제1성질. 그래서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기억 입장에선 주관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죠. 2번 삭제. 다음에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감각의 원인이 되는 존재가 인간 외부에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아니죠. 얘도 인간 외부, 얘도 인간 외부는 맞아. 됐죠? 다만 그 존재가 조금 내용이 다르죠. 다음에 선제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단순 관념들을 인간이 스스로 종합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 버클리는 뭘 인정하지 않아? 복합관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4번 삭제. 다음에 5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외부 사물의 실제성을 긍정할 의도로. 아니라니까. 됩니까? 자, 그러면 7번은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다 이 비교의 틀대로 제대로 읽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 아니야? 그렇죠? 정답 선제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문제 자체는 굉장히 잘 냈습니다. 딱 이대로 읽었다면 한 번에 쓱 답낼 수 있죠. 됐죠? 자, 문제 8번 갑시다. 카바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인도의 철학자 집단인 유가행파에 따르면 여기 밑줄 외부 세계는 마음의 자극인 식에 의해 만들어진 현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가행파 입장에서도 뭘 인정하지 않아? 외부 물질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8번의 정답은 3번 아니야? 됩니까? 3번이라고 3번.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맞췄는데 보기 문제만 틀렸다. 뭐가 문제인 거죠? 일상최 지문에서 뭔가 빠진 내용이 있는 거죠. 보기 유형이 따로 약한 게 아니고. 그죠? 게다가 여러분 이런 유형에서는 분명히 지문에서 이런 형식으로 비교를 요구했는데 갑자기 보기에서 누가 따로 또 추가가 돼. 근데 얘만 다른 기준으로 비교를 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그렇죠? 지문을 똑바로 읽었다면 보기도 똑같이 해결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했으니까 유가행패도 이렇게 비교가 되도록 정보를 줄 겁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줄 거라고. 그게 아니면 문제, 퀄리티 망한 거죠. 된다? 그 지문 똑바로 읽으면 보기 문제도 쓱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됐죠?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독서 지문 시간 오래 걸릴 이유가 있을까? 이게 정답입니까? 아니면 선택 과목을 빨리 푸는 게 정답입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고. 급하게 풀면 문제를 흘리죠. 알겠죠? 전공법으로 가져야 돼. 전공법으로. 근데 이런 게 내가 이제 존경하는 국어 강사님이 김동욱 선생님인데 그 양반이 항상 반응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 반응이라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까지를. 자, 뒤로 갑시다. 자, 10에서 13번 가겠습니다. 성찰죄 12조. 지워도 되죠? 지우겠습니다. 그 독서 두 번째 지문하고 세 번째 지문을
필자 의도를 이해하면 진짜 되게 허무하게 답이 갈립니다. 되게 허무하게. 성찰주 12쪽 가보면 페이지 제1하단부에 연계기출 적는 칸 있죠? 거기다가 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현장 수강생들은 약간 좀 지겨울 겁니다. 매번 얘기하는 거라서. 다해? 지겹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1년 내내 똑같은 얘기해도 여러분의 체화가 잘 안 돼요. 지금 10번, 11번 내부 정답률이 몇 %죠? 15, 17. 정답률이? 오답률 아니요?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아, 10번은 85%, 11번은 조금 많이 틀렸네. 그리고, 그렇죠. 12번이 좀 작살났구만. 그 다음에 14에서 17번은 14, 15, 16번은 다 정답률이 70% 이상이네. 역시 기출문제 학습을 똑바로 다 잘 했구만. 다 적었습니까? 여러분, 앞에 봅시다, 앞에. 자, 미니 돼지는 장기의 크기가 사람의 것과 유사하고 번식력이 높아 단시간에 많은 개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를 이용한 이종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읽었으면 생각 정리해야죠. 미니 돼지가 뭐로서의 장점을 굉장히 많이 지니고 있다? 이종 이식편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이종 이식의 또 다른 문제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이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생명체의 DNA 일부분으로 레트로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부위들이다. 근데 그 당시 여기 기억하고 니은 딱 밑줄쳐져 있었거든. 학생들 생각, 와, 비교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기서는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다.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해. 자, 일단 얘는 개념 정의가 생명체의 DNA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지 않으면 당연하죠. DNA 일부분이니까. 개념 정의 자체가 생명체의 DNA 일부분인데 바이러스 활성을 가진다? 그게 더 이상하지. 그죠? 자, 그런데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니은의 비교보다는 이건 이순위 문제거든. 이 정보를 똑바로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해. 왜 그럴까? 왜 그렇죠? 도안, 이거 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이종이식의 문제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앞 문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죠? 형질 전화 미니 돼지가 뭐로서의 장점을 크게 가지고 있다고? 이종기식편. 그러니까 미니 돼지 뭐야? 포유류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에도 존재한다는 얘기죠?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미니 돼지에도 존재한다. 정보를 그렇게 끌어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성찰치 12쪽, 지금 그 항목이 없을 텐데 추가해 줍시다. 원리 과정을 설명하는 목적. 원리 과정을 설명하는 목적. 과학기술 지문은 그걸 잘 이해를 해줘야 돼. 원리 과정을 설명하는 목적. 그래야 정보의 경중이 파악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 없으면 그냥 그러니까 앞에서 이종 이식편효세 이 굉장한 장점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구나를 납득해야 이 정보가 이해가 되거든. 근데 글을 테크니컬하게 읽는데 너무 치우치면 와, 비교해야지. 어떻게 비교할까? 멋지게 비교해볼까? 중요한 정보 다 놓치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 비교하는 문제에서 정답은 예를 근거로 나왔습니다. 예를 근거로. 자, 원리 과정을 설명하는 목적 필기했습니까? 자, 그러면 1문단 갑시다. 자, 1문단의 두 번째 줄의 밑줄. 이러한 결손값은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위해 주로 회귀와 분류 모형이 사용된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회귀하고 분류 왜 쓰는 거죠?
누락된 데이터의 값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야? 대체하는 값을 만들기 위해서야? 대체하는 값을 만들기 위해서가 목적이 되겠죠? 따라서 10번에 2번 삭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의사결정 트리 모형은 분류 모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얘의 목적도 뭐라고 봐야 돼? 대체값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쵸? 11번의 정답 3번. 엉뚱한 얘기하고 있죠? 됐나? 11번의 정답 3번. 다시. 분류나 회귀의 목적은 어디 있다고? 회귀? 결선값을 다른 대체값으로 채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그쵸? 그 일문단에서 떡하니 주고 있잖아. 11번의 정답 3번. 너무 허무합니까? 더 읽어줘야 돼? 자, 다음에 여기서 3문단 갑시다. 3문단. 의사결정 트리 모형은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변수들의 속성을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데이터는 결과 변수와 연관성이 잘 드러나도록 분류되어야 한다. 그래야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결선값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대체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됐나? 목적 이어서 생각을 해줘야지. 됐죠? 근데 그러기 위해선 뭘 기준으로 평가해 봐야 돼? 순수도 맞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그러니까 순수도의 개념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디 가보냐면 이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분기 직후 하위 노드의 전체 순수도이다. 여기 밑줄. 순수도는 하나의 노드에서 특정 범죄의 데이터 값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그리고 계속 쭉 밑줄. 분기 후 순수도가 이전보다 높아진다면 유사한 특성을 지닌 데이터끼리 잘 분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대체값이 좀 더 적절한 값이 되겠죠. 됐나? 다음에 계속 밑줄. 따라서 분기는 순수도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을 때까지 반복된다. 그리고 이 조건이 충족되면 1문단에서 얘기한 목적이 달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12번 갑시다. 자, 12번. 자, 12번에 보기 가보면 어느 은행에서 특정 고객의 대출 승인 여부에 대한 데이터 값이 누락되었다. 해당 결손 값은 승인 혹은 거절의 값을 갖는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 트리 모형이 활용되었으며 원인 변수로는 고객의 신용점수, 소득, 부채 수준이 선택되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줄에 승인 혹은 거절 여기 밑줄.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결과 변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목표는 뭐죠? 신용점수, 소득, 부채 가지고 뭘 설명해낼 수 있어야 돼? 신용 또는 그 승인 또는 거절을 잘 설명해낼 수 있어야 돼. 됐습니까? 그게 목적인 거죠. 최상위 노드의 총 고객은 100명이고 이 중 50명이 대출 승인을 받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이 순수도는 값이 얼마지? 어차피 반반이니까 다수도 50, 소수도 50 아니야? 맞습니까? 따라서 순수도는 2분의 1이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아까 여러분 순수도를 평가하는 기준 우리가 밑줄 찾잖아. 순수도는 어떻게 돼야 돼? 계속 높아져야 돼. 만약에 낮아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판단을 중지해야 되는 거죠. 이해됨? 그러면 12번에 몇 번 지울 수 있죠? 2번 지울 수 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계속 갑시다. 최상위 노드의 총 고객은 100명이고 이 중 50명이 대출 승인을 받았다.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첫 번째 분기 결과 순수도는 이전보다 높아졌다. 이때 왼쪽 하위 노드의 순수도는 2분의 3이며 3분의 2며 왼쪽과 오른쪽 하위 노드의 고객 수 비율은 3대 7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30명, 여기서 70명 이렇게 쪼개졌다는 얘기죠. 근데 순수도가 어떻게 결정이 됐다고? 3분의 2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쪼개졌다고 볼 수 있겠지. 근데 50, 50이니까 짝 맞춰주면 여기 30, 여기 40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얘가 승인인지 얘가 대출인지 그건 알지 못합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하죠. 주어진 정보로는 거기까지 확정할 수는 없어. 됐나?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 3분의 2, 그 다음에 얘는 7분의 4죠. 그쵸? 순수도가. 그리고 이 하위 노드의 전체 순수도를 종합할 때는 가중평균하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10분의 3. 그리고 얘는 곱하기 10분의 7. 그럼 두 개 더하면 전체 순수도 얼마로 도출이 되죠? 10분의 2. 10분의 4니까 10분의 7. 오케이. 그럼 순수도가 2분의 1에서 10분의 7로 높아지게 됐죠? 됐지? 자, 그러면 12번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 순수도가 7분의 4로 2분의 1보다는 더 높은 게 확인이 되니까. 됐죠? 4번 정답.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어디가 뭐냐면 3문단. 3문단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 줄. 3문단의 9번째 줄. 보이죠? 예를 들어 밑줄. 여러분, 이거 예를 들어라고 했을 때 이 과정을 따라가면서 예식 적용해 봤습니까? 순수도 계산해 봤어? 보기에서 똑같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갑자기 이거 계산하려고 그러면 되게 복잡해.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국어지문의 특성상 예시 꼭 줍니다. 그럼 예시에서 계산해 보면 넘어갔을 때 그냥 비슷하게 하면 되거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이거 귀찮은데 꼭 해야 돼? 라고 하면 12번 풀기 힘들어지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예시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였느냐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3문단 옆에 적어봅시다. 개념 더하기 예시. 자, 그러면 성차수 13쪽. 생각의 정리 3문단 있죠? 생각의 정리 3문단. 거기서 3문단에서 이거 표현 적어봅시다. 예를 들어. 그럼 역한의 이후 전개 방향 예측이라고 되어 있죠? 보기 문제에서 계산 문제 출제 가능성. 보기 문제에서 계산 문제 출제 가능성. 미리 생각하고 가져야 돼. 그러니까 절대 건너뛰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1교시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끊고 갑시다.